고등학생 아들을 둔 워킹맘 최 씨. 어느 날 갑자기 진로를 결정했다는 아들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래퍼라는 꿈이 생겼으니 더는 학교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자퇴를 하겠다는 건데요. 어르고 달래며 졸업은 시켰지만 겨우 입학한 대학마저 말도 없이 그만둬버린 아들. 환불받은 등록금으로 서울의 고시원까지 잡고 나서야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백기를 들었지만 음원은커녕 힙합 오디션 예선조차 줄줄이 탈락하는 상황. 몇 년째 래퍼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이대로 믿고 응원해주면 되는 걸까요? 자, 래퍼를 꿈꾸는 아들. 오늘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뭐 이런 거 우려 때문에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래퍼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된 걸까요? 자,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인데 원래 아들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다 알 수 있거든요. 노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근데 어느 날부터 방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어쩌고 뭐 이런 게 들려서 뭐지? 그거는 트로트인데? 죄송합니다. 비트에 맞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예. 또 거기다가 뭐 밥 먹을 때 혼자서 대화할 때 뭐 또 웃긴 얘기가 있으면 Yo man, put your hands up, 푸처인접. swag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뭐 기분이 좀 좋구나. 그리고 남들 뭐 TV 보고 따라하는 거구나라고 정도. 이 취미사와 노는구나. 정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충격적인 팍 선언을 했어요. 네, 어느 날 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래퍼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연히 래퍼들이 나오는 방송을 보다가 힙합에 빠지게 됐는데 이 너튜브에서 랩 비트를 이것저것 틀고 가사도 써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MC 원보처럼 본인의 랩 네임도 지어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또 방송에 나오는 래퍼들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점을 꼬집는 모습, 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면서 눈을 반짝였다고 하는데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좋아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달갑게 들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다니던 고등학교까지 자퇴하겠다면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재능만 있다면야 뭘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 재능이 있나 싶어가지고 친구들 반응도 물어보기도 했고 그 가족 있는 데서 그 중학생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는 데서 그 큰아들 보고 랩을 해라고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실은 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그닥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 차려라고 비난그랬으면은 둘째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계속 랩을 하는 것이죠. 동생이 형한테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달래보기도 하고 혼돈하고 해가지고 학교 자퇴한다는 걸 말려가지고 겨우겨우 유야무야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졸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퉜겠어요. 남편하고 또 큰아들하고 아내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엉망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다투고 싸우는 것 때문에 집안이 항상 냉전 상태로 들이댔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졸업하고. 사실 겨우겨우 졸업은 했는데 사실 이 학생 보통 랩하기 전까지는 중간 성적이었대요. 근데 랩하는 순간 그 성적이 땅으로 꽝 이제 내려 꼽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곡과 이런 데 실용음악과 원서를 딱 냈는 거예요. 그럼 내면 실기를 잘하면 실기로 붙어야 되잖아요. 줄줄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하면 실기에서 다 떨어졌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교를 찾아보니까 지방대에 이러한 작곡도 가능하고 작사도 가능한 어떤 대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고 등록금도 주고 첫 번째 학교 들어갔으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옷 하나 사주셨는데 이때 옷도 힙합 옷 세트를 딱 하나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부모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제 일단 고등학교도 자퇴하겠다고 했던 친구인데 뭐가 됐든 잘 구슬려가지고 전문대학은 보냈단 말이죠. 네. 잘 다녔습니까? 자, 대학은 이게 멀진 않았지만 뭐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까 하숙생활, 기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질문하면 별로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시큰둥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왜 이러지 싶은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엄마, 나 자퇴했어.
그리고 그 자퇴하면서 받았던 환불받은 등록금을 갖고 서울의 고시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얻어서 뭘 하겠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 팀장님 아드님은 지금 경찰 간부시다 보니까 이런 걸로 속 썩이는 자식은 없으셨죠? 아, 이 친구도 속을 썩였는데요. 대학 다닐 어떤 때 친구요? 우리 그 아들이요. 진짜 아들? 예. 진짜? 예, 왜냐 문제는 어느 날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노랑머리가 싹 지나가요. 어. 노랑머리 물들인 거예요. 어. 그 나 같은 경우는 팔 잡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 하시는 그 예, 아드님이 노랗게. 노란 걸로? 그렇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 왜 노랗게 물들였냐 그랬더니 아버님 물들인 게 아니고 물을 뺀 겁니다. 물을 빼니까 노라지더라고요. 요게 아무튼 그렇게 깊은 뜻이. 바리깡으로 민 다음에 딱 했어요. 공수부대 갈래, 해병대 갈래, 지원해. 해병대 지원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군대를 보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해병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한 번. 그 두 번째 지원해가지고 해병대 갔다 와서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 군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군대도 아니고 해병대를 바로 보내야 돼요. 해병대로? 잡아가지고 요거 고시원에 있는 거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약간 새길로 샜는데 아들의 SNS를 이렇게 딱 부모님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의 또 아들의 모습은 평소 알던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다. 네, 완전 반대였습니다. 최 씨의 둘째 아들이 SNS로 형과 친구래요. 근데 형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주변에는 아예 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 뭘 봤길래 그러나 싶어서 쭉 봤더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겉멋만 잔뜩 들어서 금목걸이에 선글라스를 끼고 어두운 데서 막 껄렁하게 찍은 사진들만 잔뜩 올린 건데요. 또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약으로 하루를 지샌다는 이야기를 잔뜩 써놨다고 합니다. 또 가장 화나는 건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여기면서 밥투정이나 하던 아들이 엄마 눈물만 흘리게 해서 미안해. 가족들의 기대를 짊어지고 음악 하나만 바라보면서 투쟁해온 내 과거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는 다 겪은 사람인 것처럼 써놨다는 건데요. 또 모든 여자들이 날 보고 반한다. 디스전에서 내가 다 찢었다 등등 너무나도 이렇게 낯선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정신 차리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계정을 차단당해서 이제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까지만 들어보면 그래도 동생이 좀 정신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현실적인 좀 생각을 할 줄 알죠. 딱 보면 알죠. 이게 뭐 랩이라는 게 막 느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볼 때 알았어요. 진짜? 안 하는 게 맞구나 너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아이한테. 그럼 집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본인도 진짜? 알아요. 본인도 지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될 생각에서 엄마 입장에서 한 1년만 좀 해보자라고 지원을 좀 했다고 해요. 아이고. 학원도 끊어주고 좀 해봐라.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아들하고 관계도 회복이 됐다고 하고 밥도 먹으러 오고요. 그러면서 또 곡 작업 얘기도 해요. 엄마 요즘 내가 이런 곡 작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화도 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 그런데 문제는 몇 년째 그 저희 JTBC에도 있었고 뭐 타 방송에도 있었지만 그 힙합 오디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래도 계속 뭔가 비트 트는 거 주물주물 뭐 이런 걸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뭔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 보통 SNS나 이 음원을 내는 게 아무것도 없고 SNS에서도 그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래퍼에게 이러한 어떤 공동 오디션을 좀 하자면서 자기의 음원을 보냈지만 아무도 하자는 손길을 내미는 곳이 없었고 다들 아시죠? 이렇게 금목걸이 크게 이렇게 해주는 그 오디션에서도 아니 뭐 예선이라도 통과해야 뭐 본선을 가죠. 예선에서 줄줄이 낙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끝까지 의견 굽히지 않고 나는 래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몇 년째 래퍼가 되겠다는 이 아들의 꿈, 큰아들 믿고 응원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워버려야 될까요? 자, 우리 팀장님부터. 이 래퍼가 됐다는 그 아들이 사실은 적성이 맞고 또 능력이 되면은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데 이 사연을 보게 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아들 얘기했지만 능력이 안 되고 속썩인다 그러면은 군대를 해병대를 보내가지고 교육시킨 다음에 나오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승현님. 네. 저는 군대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로 탤런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래퍼로서의 기질만 있다면 하면 좋겠는데 지금 봤을 때 전혀 그런 기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 특히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고 절대로 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 변호사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일단 건너뛰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네, 일단 마블러스님은 진짜 래퍼는 학교도 잘 다닌다고 사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에버글로우님, 아들의 꿈 응원해주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시안님, 우리 조카도 비슷한데 아빠에게 크게 혼난 후에 육사 들어갔습니다.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병대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내일 KBS ETV 저녁 6시 10분 불후의 명곡, 어차피 사건 반장 안 하니까 그거 좀 많이 봐주세요. 예. 자, 그 불후의 명곡에서 출연 이미 녹화는 끝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거기서 네버 엔딩 스토리,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노래를 했습니다. 지금 예. 준비됐나?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나? 마이크 없지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때이기에 반주 없으니까 그 대충 반주 없이 했는데 이 정도 한다는 건 정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뭘요? 이 래퍼. 지금 그냥 하라고 싶어요. 그 얘기는 아까 끝났어. 하라고 싶고 본인이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지. 진짜?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왜 이래 이거. 네. 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아무튼 결과는 내일 본방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